지난 시간엔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선택해서 출력할 때 번호를 출력할 때 원하는 페이지,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를 체크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게시물을 한 번에 이제 여러 개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적용하기보다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게시물 대용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한 100개 만들 거거든요. 100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드시고, 자, 스트링 그냥 문자를 가지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i는 0부터 100까지. 자, 여기다가 add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목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그러면은 제목 0, 제목 1, 제목 2, 제목 3 1부터 듭시다 우리. 제목 1, 제목 2, 제목 3 해서 제목 100까지 100개의 문자열이 여기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요거는 스트링 리스트 점 사이즈 하시면 되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제 자, 포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도록 합시다. 꺼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제목 땡땡 이렇게 할게요. printf s 넣어주시면 되고, 줄 한번 그어주죠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죠. 100개니까 한 페이지에 지금 100개가 나온 게 이게. 그래서 스크롤이 엄청 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린 여기서 요거를 3개씩만 보여줄 겁니다. 3개씩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제목 1부터 3 보여주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그 다음 4, 5, 6 보여주고, 다음 페이지 이동하면 7, 8, 9 보여주고, 그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그냥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페이지를 딱 입력을 하면은 그 페이지에 맞게 게시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인덱스를 써야 돼요, 여러분. 포이치 쓰면 안 됩니다. 포이치는 전체 꺼내올 때 쓰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전체 꺼내오는 게 아니라 3개씩 꺼내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0부터 여기서는 이제 꺼내와야죠, 이렇게. string list.get i 이렇게 꺼내 오셔야겠죠. 자, 그 다음 실행해 볼게요. 자, 요거 일단 실행이 됐고요. 1 이렇게 입력하면은 1페이지 하면서 이렇게 3개가 나오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 입력했을 때 2페이지 하고서 제목 1, 2, 3이 나오면 안 됩니다. 4, 5, 6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연동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2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가 3으로 바뀌면 되죠. 여기가 6으로 바뀌면 되죠. 그럼 2로 입력했을 때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입력한 값이랑 요거랑 지금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3으로 입력을 해도 2페이지에 나와야 될 4, 5, 6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제가 입력하는 페이지 번호랑 뿌려주고 있는 요 인덱스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 관련 있게 만드셔야 돼요. 자, 당연히 입력받은 값은 current page number니까 요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만드셔야 돼요.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요. 근데 이 끝 인덱스는 되게 쉬운 게, 여러분 시작 인덱스에다가 3 더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3개씩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인덱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넣으면 되죠. 스타트 인덱스 이제 꺼내올 게시물의 처음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 인덱스 하시면 되고 엔드 인덱스 하시면 되고, 엔드 인덱스는 사실 스타트 인덱스의
요거를 순서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더 위로 가고, 자 스타트 인덱스 더하기 요 아이템스 카운트 퍼 페이지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꺼내올 인덱스가 제일 처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게 3개. 그러면 1, 2,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1, 2, 3이 나와요. 왜냐면 스타트 인덱스가 0으로 고정됐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커런트 페이지 넘버에 따라서 이 스타트 인덱스가 바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이라고 입력하면은 스타트 인덱스는 0입니다. 자, 2라고 입력하면 몇이 나와야 되죠? 4, 5, 6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커런트 페이지를 2로 입력을 하면 얘가 3으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그럼 4, 5, 6 나오죠? 그 다음 3페이지는 7, 8, 9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3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여기서 3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얘가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7, 8, 9가 나옵니다. 자 그럼 뭔가 규칙성이 보이죠? 자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떠올랐어요. 내가 입력한 페이지, 그죠? 아까 제가 1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시작 인덱스는 0이었습니다. 2라고 입력했을 때는요 시작 인덱스 3이었어요. 3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시작 인덱스 몇이죠? 6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1이라고 입력하면은 여기 1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가 0일 때 게시물을 제목 1, 2, 3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2라고 입력하면은 여기가 3으로 바뀌어야, 그죠? 게시물 4, 5, 6을 가져오죠. 이게 이제 인덱스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페이지가 1이면 0, 2면은 3, 3이면 6. 그럼 당연히 4면은 몇이 나올까요, 여러분? 9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0, 3, 6, 9, 3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수식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내가 입력한 페이지가 1이면 0이고 2면은 3인데 그러면 배수가 3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1을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3을 하시면 3이 되고요. 2를 입력했다라고 하시면은 곱하기 3에서 6이 되고요.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3에서 9가 됩니다. 근데 1을 입력했을 때는 3이 아니라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1-1은 0인데 0 곱하기 3은 0이 나오겠죠. 자, 역시 내가 입력한 값이 2라고 했을 때 2에서 1을 빼주시면은 1이 되고요. 1 곱하기 3은 3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1. 그렇죠? 그럼 2가 되고요.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인데 지금 이 1은 뭐냐면 그냥 제가 입력한 수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2라고 입력한 1이라고 입력한 페이지 넘버, 2라고 입력한 페이지 넘버, 3이라고 입력한 페이지 넘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페이지 넘버는 지금 커런트 페이지 넘버에 있죠. 그리고 이 3은 뭐죠? 아이템스 카운트 퍼 페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커런트 페이지 넘버에다가 1을 빼세요. 그게 이거죠, 지금. 이 앞부분. 이 앞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3을 곱해주는데 3을 곱해주는 이유는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개수가 3개씩이라서 그래요. 여기다가 아이템스 카운트 퍼 페이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력하는 수에 맞게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가 정해집니다. 자, 1 하면 제목 1, 2, 3,
2 하면 제목 456. 2페이지도 잘 나오고요. 5 입력하면 5페이지, 제목은 13, 14, 15.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7페이지, 저희 게시물 개수가 100개인데 7페이지까지 하면은 제목이 뭐 21, 24, 뭐 그거까지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해볼게요. 21까지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지금 페이지가 안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수, 게시물의 개수에 맞게 이 페이지를 그리는 것도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징 기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테스트 데이터를 100개 만든 다음에 100개를 페이징 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자, 페이지 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지금 7페이지로 끝나는데 7페이지가 아니죠. 지금 100개니까요. 이게 한 개당 3개니까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7페이지까지밖에 안 나오죠. 이게 제가 1부터 7까지 여기를 고정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요 페이지 번호에 따라서 지금 7페이지 보통 요거 가져오는 페이지 넘버 우리 가져오는 까지밖에 안 나오죠. 이게 제가 1부터 7까지 여기를 고정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요 페이지 번호에 따라서 요 페이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동적으로.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페이지 넘버 우리 가져오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덱스를 현재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비슷하게 요 시작과 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용어를 뭐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지만 보통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자, 한번 이 페이지를 한번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3 3개잖아요. 한 페이지당 3개.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 있죠? 전체 개수. 볼까요? 요거죠. 스트링 리스트. 요 위에 요거 100개 만든 거. 자, 요거 스트링 리스트를 자, 요거 일단 출력되는 거를 일단 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석 처리 먼저 하고 값을 구한 다음에 해볼게요. 요 놈들을 주석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개수,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씩 나오잖아요. 전체 100개고요. 그죠? 그러면은 100개를 3개씩 보여주면 페이지가 총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3개에다가 곱하기 33하면 99잖아요. 그죠? 99개까지는 33페이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페이지 넘어가서 34페이지에서 보여줘야겠죠. 그죠? 그럼 총 34페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구하는 건 당연히 전체 개수에서, 전체 게시물, 뭐 아이템 개수에서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아이템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전체 아이템 개수가 100이고요. 페이지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아이템의 개수는 요거 3이죠. 3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3 아이템 개수가 페이지당 보여주는 뭐 아이템 개수에서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아이템의 개수가 되겠죠. 하나가 같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징 기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거 테스트 데이터를 100개 만든 다음에 100개를 페이징 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에 되지만 번호를 가지고 만든 3개잖아요. 한 페이지당 3개. 자, 지난 시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올림해서 요거 페이지를 그 게시물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게 게시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소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통틀어서 그냥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 있죠? 전체 개수. 볼까요? 요거죠. 스트링 리스트. 요 위에 요거 100개 만든 거. 자, 요거 스트링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 있죠? 전체 개수. 엄청 많아가지고
자, 한번 이 페이지를 한번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3개잖아요. 한 페이지당 3개.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 있죠? 전체 개수. 볼까요? 요거죠. 스트링 리스트. 요 위에 요거 100개 만든 거. 자, 요거 스트링 리스트를 자, 요거 일단 출력되는 거를 일단 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석 처리 먼저 하고 값을 구한 다음에 해볼게요. 요 놈들을 주석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개수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씩 나오잖아요. 전체 100개고요. 그죠? 그러면은 100개를 3개씩 보여주면 페이지가 총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3개에다가 곱하기 33하면 99잖아요. 그죠? 99개까지는 33페이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페이지 넘어가서 34페이지에서 보여줘야겠죠. 그죠? 그럼 총 34페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구하는 건 당연히 전체 개수에서 전체 게시물 아이템 개수에서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아이템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전체 아이템 개수가 100이고요.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아이템의 개수는 요거 3이죠. 3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33.3에서 요 소수점 뭘 의미하냐면 33까지 나누면 99개거든요. 그러면은 33페이지까지는 99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렇게 소수점이 난다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찌꺼기가 좀 남는다는 거예요. 99개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개면은 99개 다음에 한 개가 뒤로 뒷페이지로 밀려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올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림. 그죠? 그래야 남은 찌꺼기도 페이지를 하나 차지하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를 버림해버리시면 딱 33페이지까지만 만들어져서 99번째 아이템까지밖에 못 봐요. 100개째 아이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할 수 있네요. 자, 페이지의 개수. 페이지 카운트라고 할까요? 페이지 카운트라고 해볼게요. CNT. 자, 요게 원래 34페이지 나와야 되는데 요걸 34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랬죠. 요게 전체 아이템 개수인데 전체 아이템 개수는 string list size 요 100개죠. 여기에다가 3을 나눠야 되는데 또 이렇게 3 쓰시면 안 됩니다. 요 아이템 카운트 퍼 페이지 요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림해야 돼요. 올림. 자, 올림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바에 이제 매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매스 점 올림 같은 경우는 세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두 개를 나눠서 올려주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얘도 인트입니다. 인트와 나누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수랑 나누면 무조건 정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블로 형변을 해서 소수점까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몇이 나온다? 34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요거 인트로 하면 안 되겠죠? 죄송해요. 더블. 자, 해서 34.0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페이지 카운트 구했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 스타트 페이지는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요. 페이지 카운트. 자, 그러면 페이지가 34까지 나오고요. 제가 34페이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목 100까지는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가 게시물을 꺼낼 때, 게시물이 아니라 아이템을 꺼낼 때 여기 3개씩 꺼내잖아요. 스타트 인덱스로부터 플러스 3 하니까 3개씩 꺼내지는데 요 마지막 페이지는 개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3개를 꺼내려다가 하나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넘어버려서 지금 에러가 난 겁니다. 자, 요거를 처리해 주려면 예외 처리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스타트 인덱스에서 엔드 인덱스를 무조건 플러스 3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엔드 인덱스가 자, 스타트 인덱스 플러스 요거 3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34페이지를 하게 되면은 이 스타트 인덱스가 몇으로 잡힙니까? 99로 잡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0번째 게시물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99번째 꺼내고 플러스 3 하면은 99번째에서 플러스 3 하면은 10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02번째 거까지 가져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엔드 인덱스가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엔드 인덱스가 만약에 몇을 넘어가면 마지막 인덱스가 이 개수 있잖아요. 스트링 리스트의 개수 사이즈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같아도 안 되겠죠, 여러분. 스트링 리스트가 100개면 인덱스로는 99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전체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인덱스가 그러면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인덱스를 요 엔드 인덱스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인덱스로요.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스트링 리스트 점 사이즈의 마이너스 1 스트링 리스트가 100개면 인덱스로는 99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전체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인덱스가 그러면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인덱스를 요 엔드 인덱스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인덱스로요.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스트링 리스트 점 사이즈의 마이너스 1이죠. 제일 마지막 인덱스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함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굳이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든다면 이게 토탈 카운트라고 해서 스트링 사이즈를 한번 저장을 해놓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변수 하나 도입한 거예요. 자, 스트링 리스트의 개수, 사이즈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같아도 안 되겠죠, 여러분. 스트링 리스트가 100개면 인덱스로는 99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3 하면은 102가 나오잖아요. 그죠? 90 나온 거죠. 자, 그래서 99번째 꺼내고 플러스 3 하면은 99번째에서 플러스 3 하면은 10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02번째 거까지 가져갈. 자, 마지막 인덱스가 이 개수 있잖아요. 스트링 리스트의 개수, 사이즈 같아도 안 되겠죠, 여러분. 스트링 리스트가 100개면 인덱스로는 99가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요 엔드 마지막 인덱스는 스트링 리스트 점 사이즈의 마이너스 1이죠. 제일 마지막 인덱스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함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1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굳이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든다면 이게 토탈 카운트라고 해서 스트링 사이즈를 한번 저장을 해놓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변수 하나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34페이지를 넣어도 딱 100개 하고 끝나죠. 에러 안 나죠. 그리고 여기 34 체크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요거죠. 이 페이지 블럭이, 자, 이 페이지의 개수가 34개라서 34개 다 나오는 게 조금 안 이쁘죠. 만약 이게 게시물이 엄청 많아서 페이지가 100개까지 가면은 요 끝까지 가겠죠. 여기 넘어서. 자, 그럼 우리가 페이지를 보기가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한번 줄여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거 페이지를 그 게시물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게 게시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소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통틀어서 그냥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100개의 아이템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아이템의 개수에 맞게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요게 너무 페이지가 많단 말이에요.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요것도 우리가 조금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요구사항에서는 페이지가 엄청 많아도, 자, 이렇게 5개씩 그려주는 걸로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보여주는 걸로 만들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뭘로 그려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려지죠. 1부터 제가 페이지 카운트 지난 시간에 34까지 구했잖아요. 이렇게 전체 페이지 개수 구하기. 자, 요거 전체 아이템 개수에다가 한 번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아이템 개수로 몇 페이지가 필요한지 구한 거고요. 자, 34페이지를 한 번에 다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5페이지씩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를 페이지 카운트로 하면 안 되고 5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야 이제 한 번에 5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6이라고 했을 때 페이지가 5까지밖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6이라고 입력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 2, 3, 4, 5까지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인 6, 7, 8, 9, 10 이렇게 나와야죠. 요구사항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6페이지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6, 1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1페이지를 입력했어요. 여기 11페이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1페이지를 입력했으면 여기서 얘가 11, 15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렇죠? 제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뭐랑 연동이 돼야 돼요? 내가 입력하는 현재 페이지 번호. 요거랑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또 요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약간의 이제 규칙을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페이지가 1, 2, 3, 4, 5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이 1을 입력하든 현재 페이지를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1을 입력해도 2를 입력해도 3을 입력해도 4를 입력해도 5를 입력해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6, 7, 8, 9, 10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6을 입력하거나 7을 입력하거나 8을 입력하거나 9 입력하거나 10 입력했을 때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6을 입력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7을 입력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8을 입력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규칙이 나올 것 같아요. 자, 11, 12, 13, 14, 15 요거는 여러분들이 11 입력하거나 12 입력하거나 13 입력하거나 14, 15 이렇게 입력하면은 얘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규칙성 보이십니까? 자, 혹시라도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찾았거든요. 자, 여러분 요렇게 입력하면은 1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요렇게 입력하면은 6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요렇게 입력하면은 11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1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죠, 첫 번째 페이지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세 번째 페이지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1에서 5를 입력하면 첫 번째 페이지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요. 6에서 10을 입력하면 두 번째 페이지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요. 11에서 15를 입력하면 세 번째 페이지 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 나누기 5 해보세요, 여러분. 자, 계산기 한번 꺼냅니다. 1 나누기 5는 0.2예요. 맞죠? 0.2. 자, 2 나누기 5 해보세요. 0.4입니다. 2 나누기 5는 0.4. 자, 3 나누기 5는 0.6. 자, 4 나누기 5는 0.8. 4 나누기 5는 0.8. 5 나누기 5는요? 1. 됐죠? 자,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자, 여러분 제가 얘 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얘 0.1을 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적어볼게요. 올림하면 1입니다. 0.4 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1입니다. 0.6 올림하면 1입니다. 0.8 올림하면 1입니다. 1 올림하면 이거 1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다 1인 거 아시겠나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6을 넣어보세요. 6 나누기 5는 1.2입니다. 자, 7 해볼까요? 7 나누기 5는 1.4예요. 그럼 8 나누기 5는 1.6이겠죠. 9 나누기 5는 1.8이겠죠. 10 나누기 5는 2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도 올림 해보세요. 올림. 다 올림하면 이렇게 2, 2, 2, 2,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규칙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게, 이 앞에 입력해야 되는 게 페이지 번호고요. 내가 1페이지를 입력하면은 1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 리스트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8페이지 입력해요. 8페이지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리스트에 있죠. 여기 올림하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올림해서 나오는 값이 몇 번째 페이지 리스트인지에 대한 정보고요. 이 앞에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페이지 번호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뭐예요? 내가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의 개수입니다. 되셨죠? 그럼 요거 수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현재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페이지 번호랑 그 다음 5 이거 뭐예요?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 개수 맞죠? 자, 이거를 올림하시면 이거를 올림하시면 뭐가 나온다? 페이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페이지 리스트 순번이 나와요. 되셨죠?
자, 요걸 제가 한번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몇 번째 페이지인지를 뜻하는 페이지. 자, 보통 여러분 요렇게 한 번에 나오는 페이지의 개수,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페이지 블럭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페이지 블록. 이렇게 페이지 블록. 요렇게 5개를 한 페이지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블록 넘버를 만들게요. 자, 어떻게 만든다고요? 페이지 블록 번호는 내가 입력한 페이지 번호, 요거죠. 커런트 페이지 넘버. 커런트 페이지 넘버에다가 나누세요.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 개수. 이것도 변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페이지 카운트 퍼 블록이라고 할게요. 한 블록에 보여줘야 되는 페이지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입력한 페이지 번호고요.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의 개수, 결국 한 블록당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의 개수. 자, 요거 나눠서 어떻게 하라고요? 올리라고요. 올림하세요. 자, 올림할 건데 소수점까지 처리하려면 더블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스점 세일 하시면은 올림이 되는데, 여기 페이지 블록 넘버를 제가 더블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결과가 더블이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페이지 블록 넘버를 만들었고요. 페이지 블록 넘버가 1이면 1, 2, 3, 4, 5고요. 2면은 6, 7, 8, 9, 10. 3이면은 11, 12, 13, 14, 15. 그래서 페이지 블록 넘버가 시작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페이지 블록 스타트 페이지 넘버라고 할게요, 여러분. 시작하는 페이지 넘버라는 뜻이에요.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 넘버. 이렇게 하면은 1부터 5가 나오겠죠, 여러분.
다섯 개씩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결국 이 한 번에 한 블록에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 번호가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요. 사실 얘는 1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시작 페이지 넘버, 끝 페이지 넘버는 1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플러스 5를 바로 해버리면 이게 6이 되잖아요. 5까지 나타나게 하려면 1을 빼야 됩니다. 여기는 페이지 카운트 넘버가 될 거고요. 페이지 블록 넘버, 페이지 카운트 퍼 블록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작 페이지 넘버랑 끝 페이지 넘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 1이 아니라 스타트 페이지 넘버로부터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고요. 스타트 페이지 넘버는 페이지 블록 넘버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입력한 페이지가 11이면은 3번째 페이지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블록 넘버가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잘못했네요. 그러면 3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지 블록 넘버에서 이게 3이면 이게 11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11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1을 빼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페이지 카운트 퍼 블록 5개씩 보여줄 거니까 페이지 카운트 퍼 블록,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페이지를 입력하면은 3번째 페이지 블록 번호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서 1을 빼면 2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5를 곱하면 10이 되고요. 플러스 1 하면 11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스타트 페이지 넘버는 인트가 돼야 되는데 얘가 더블이라서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인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형변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인트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11페이지 입력하면은 11페이지부터 나오고요. 21페이지 누르면 21페이지부터 나오죠. 한 번 더. 17페이지를 입력하면 17이 포함된 페이지 블록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페이지 만드는 게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 되게 정신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를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는 조금 오히려 그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본 다음에 페이징이 뭐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네라는 거 방법만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본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네라는 거 방법만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드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라는 방법만 참고하세요. 하나하나를 100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징 기능을 이제 저희 그 게시판에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기능 로그인 기능 했으니까 로그아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명령어가 있어야겠죠. 로그 아웃. 로그아웃이 있어야 되고 두 로그아웃 해놔야 됩니다. 일단 이러면 첫 번째 단계 끝이고 메서드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를 담아둔 변수 있었죠. 여기가 지금 어떤 회원의 정보로 차 있으니까 로그인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여기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다시 널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니까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바로 완벽하진 않을 거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멤버 로그아웃을 입력하면 자, 저는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아웃 됐다고 나오죠. 무조건 로그아웃 입력하면은 널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이라는 거는 로그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로그인을 했다는 전제. 그러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좀 밑에다가 해보죠. 부수적인 기능이니까. 얘는 프라이빗. 로그인 했냐 안 했냐 하니까 불린 타입으로 is 로그인드 라는 이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죠. 그냥 길게 할 필요 없이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냐 맞냐 프라이빗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부수적 불린 타입으로 is 로그인드 라는 이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죠. 그냥 길게 할 필요 없이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냐 맞냐 이 결과 true 아니면 false죠. 이것만 리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 상태고 널이면 틀린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일 땐 로그인 안 됐는데 맞죠? 그리고 어떤 멤버로 멤버 객체로 있으면 로그인 돼 있으니까 true를 리턴하겠죠. 이때는 여기는 false 각각 이렇게. 그래서 is 로그인드 얘의 결과가 그래서 is 로그인드 여기는 false 각각 이렇게. 그래서 is 로그인드 얘의 결과가 얘의 결과가 거짓이라면 거짓과 같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얘가 false면은 로그인드 멤버가 로그인 상태가 아닌 거죠.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니까 맞죠? 그러면 로그아웃 상태니까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고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반대면은 일단 얘가 거짓이라는 거는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는 건 is 로그인드 로그인 가능하다는 뜻이고 로그인 가능하다는 거는
로그인드 멤버가 아니지 이즈 로그인드? 아 이즈 로그인드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즈 로그인드가 true라는 거는 로그인드 멤버가 어떤 멤버 객체로 차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 안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로그아웃 시키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은 멤버 로그 아웃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나오고 로그인해서 1번, 2번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됐다라고 나오고 그러면 그러면 로그인을 2번 로그인 돼 있는데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반대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로그인을 하는 부분에서 로그인을 하기 전에 여기가 로그인드 만약에 true라면은 이제 로그인 잠깐만 멤버 로그인드 멤버가 어떤 멤버 객체로 채워져 있을 거니까 이때는 로그아웃 후 이용하세요라고 나오면 될 거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막아야죠. 좀 헷갈리시죠? 이제 로그인돼서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즈 로그인드가 true랑 false 둘 중에 리턴할 때 true를 리턴하려면 멤버 로그인 할 때 어때요? 드로그인으로 오는데 맞죠? 로그인 하고 나면 로그인드 멤버는 어떤 멤버 객체로 여기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아웃 이용하세요라고 나오는 거고 이렇게 로그아웃 기능까지 구현해봤습니다. 맞죠? 그